핵발전을 어떻게 이제 이거 간단하게 그림만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원자로죠. 여기 우라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예, 핵 연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막 핵분열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물이 뜨거워지죠. 열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증기로 바뀌죠. 증기로 바꿔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증기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왔는데 얘가 식혀야 되죠. 그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식히는데 뭘로 식히느냐? 관을 하나 이렇게 해서 바닷물을 가지고 이렇게 식힙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계속 돌려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바닷물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바닷물이 어떤 물이 나오겠어요? 뜨뜻한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 그 자동차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주변의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그죠? 매일 뜨뜻한 물이,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후 연료는 모든 사용이 끝난 다음에 그 연료는 바로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만 톤이 쌓여 있어요, 지금. 사용 후 핵 연료가.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죠. 예.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 사고는 뭐냐? 다 아시죠? 처음엔 지진으로 이 발전기가, 그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장치가 스톱이 됐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아주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뭐죠? 비상용 발전기가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디젤 발전기라고 해서 후쿠시마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쓰나미가 왔습니다. 근데 쓰나미 때문에 물이 차죠. 예. 물이 찼는데 발전기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다행히. 위에 있어요, 발전기는. 근데 뭐가 밑에 있었느냐? 우리 배전반이라는 거 있죠? 전기를 이렇게 꽂아서 막 공급하는. 그게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물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전원이 올스톱. 예, 이게 바로 후쿠시마의 그 사고의 원인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게 그냥 멈춘 거예요. 이것이. 예, 이제 사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핵발전소 사고는 이렇게 많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레벨 등급을 정하는데 바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이 7등급으로 이제 최고의 지금 기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소련에도 있었고요. 57년부터 쭉 이렇게 6등급, 5등급 갑니다. 여기 영국이 사실은 최초로 핵발전소 먼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57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도 지금 폐쇄하고 있어요. 지금 70년인가요?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체르노빌은 어떤가요? 그냥 위에서 콘크리트로 덮었어요, 그냥. 근데 덮었는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다시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해결된 게 아니죠, 그죠? 네.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10만 년 가까이를 계속 해줘야 돼요. 네. 후쿠시마. 지금 30년 얘기 나오고 있지만 30년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보기엔 100년은커녕 더 훨씬, 방류도 아마 그렇게 지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핵발전소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좀 봤어요.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도 좀 몇 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후쿠시마도 있고 또 체르노빌 얘기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일어난 쓰리마일 섬의 그 사건도 있었고. 근데 뭐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바쁘실 테니까 요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데이스라고 하는, 요거는 영화는 아니고요. 일본에서 제작한 드라마예요. 8부작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이거 한 편을 보시면 모든 문제들, 우리 핵발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좀 토대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모두 하고 있지만 도저히 폭주하는 원전은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이게 지금 거기 안에 있는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다 판단해야 돼. 이런 거예요. 죽는 건 무섭잖아요. 일본에서 그때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마 훨씬 더 사고가 커졌을 거예요. 예. 25년을 원전하고 함께 보냈어요, 자기가. 그런데 이런 간단한 것도 할 수 없다니 한심해요. 이런 대사들이
물론 뭐 이게 드라마지만 그 여기에 책임자였던 분, 요시다라는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사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 짓을 다 해봅니다. 봐서 밸브를 열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밸브를 열어서 바닷물을 호수를 끌어다가 뭐 소방차를 가서 끌어다가 다 이게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이미 다 주변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접근도 못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뭐냐? 우리 손으로 만든 원전인데 우리는 그저 물을 계속 넣었다. 그러니까 3월 11일 날 사고가 났는데 3월 18일부터 일주일 후에부터는 젊은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젊은 그 직원들 다 대피시키고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가 남을게 하면서 결국은 근데 그 사람들 다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 일이 뭐냐? 우리는 계속 물만 넣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한 거는 오로지 뭐다? 물만 계속 넣고 있다. 예. 왜냐하면 폭발이 일어났고 그럼 원자로가 다 어떻게 돼? 바깥으로 노출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엄청 뜨거워지고, 그죠? 그래서 밑에가 다 녹았어요. 녹은 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뭐다? 물 붓는 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쌓인 겁니다. 오염수가. 예, 쌓인 것이고요.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그 영화도 그 쓰리마의 섬이라는 그 미국의 큰 사고는 절대 일어날 일 없다고 나는 믿었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그랬을 거예요. 후쿠시마도 이런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정말.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금은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현재 그 후쿠시마 발전소인데 1호기, 1호기가 있죠. 다 이미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방사능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는 로봇도 접근을 못해요. 로봇가 들어가는 순간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그 안에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이 상태로 그래. 옆에 있는 3호기, 4호기는 그나마 그래도 걷어내기도 했는데 1, 2호기는 절대로 여기는 지금 사람은커녕 로봇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지금. 예. 자, 뭐 잠깐 지나가는 길에 역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한번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탈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 그죠? 이 국토에 비해서 가장 세계 최고의 원전의 그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 419만 명이에요. 우리 경상남도, 그죠? 이 중심으로 419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핵발전소 사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언제 일어나야 문제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끝장이라고 봅니다. 나라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미 핵발전, 이거 여기 원자력이 썼지만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다. 이미 2019년도에 있죠? 전 세계, 이건 OECD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 있죠?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원자력 발전을 추월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원자력보다는 재생에너지를 더 이제 노력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 세계를 정확히 읽고 앞으로 가야 하겠죠.